23년에는 6월 25일까지 신고된 거래가 해제 거래를 제외하고 이로 인한 개발 이점은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실거래 데이터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동탄 부동산 시장 분석과 신동 동탄택지 개발지구 56블록에서 분양하는 이 편한 세상 동탄파크 아너스에 분양받을 때 필요한 현금, 입지환경, 투자 분석, 청약 정보를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탄파크 아너스는 총 800세대 중에서 1회차에 437세대를 분양했고 이번에 2회차 363세대를 24년 12월 입지 예정으로 분양합니다. 먼저 입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탄파크 아너스는 신동의 신주거 문화타운에 공급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점이 학교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학군을 살펴보면 24년 12월 입주해서 25년 9월 동탄 18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약 4km 떨어져 있는 세정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서 25년 9월 이후에는 소속이 변경됩니다. 25년 9월 이전까지는 통학버스를 운영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협의 후에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탄 18초등학교도 55블럭 인근에 있어서 1.4km 거리로 도보로 2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분들은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화성 동탄에는 동탄역 SRT가 지나가고 GTX A 노선이 입주 때는 개통될 것으로 보이지만 롯데백화점이 있는 동탄역까지는 차량으로 15분 정도 가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있습니다. 동탄도시철도 트램과 인동선이 개통을 추진 중이지만 트램의 수송 속도나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동탄 호수공원 인근까지 차량으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동탄파크 아너스는 택지개발지구인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어서 아직 인프라나 대중교통이 구축되지 않았고 인근 목동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지만 앞으로 기본 상권이나 시설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동탄 전체에 GTX나 다른 광역교통이 개선된다면 이로 인한 개발 이점은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 세대수는 99와 115 두 가지 타입으로 총 800세대 중에서 이번 2회차에 특별공급 47세대, 일반공급 316세대, 총 363세대를 분양합니다. 이번 2회차 분양단지는 주출입구 위쪽 부분입니다. 1회차 때 경쟁률을 살펴보면 99 A타입을 제외하고 99 BC타입은 1, 2순위 미달되었고 전용공원이 있는 타입만 한두 자리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편한 세상 동탄파크 아너스의 2회차 분양 가격은 전체 평균이 평당 1601만원, 확장비를 포함하면 1610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293만원에서 479만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1회차는 1525만원으로 2회차보다 평당 70만원 정도 저렴하고 동탄 파크릭스는 110타입을 제외한 평균이 평당 1595만원으로 동탄 파크 아너스와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하였습니다. 금강 펜테리움은 평당 1422만원으로 파크 아너스 2회차가 평당 180만원 정도 비쌉니다. 1회차에 3가지 전용 정원 타입이 있던 것과 달리 2회차에는 전용 정원은 99 F타입 한 가지로 1260만원의 임대료를 분양받을 때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70년으로 사실상 영구임대에 해당합니다. 화성시는 행정구역 범위도 넓고 많습니다. 이 중에서 동탄역 인근으로 동탄 신도시의 실거래 분석을 넓은 범위에서 인근 지역 범위로 좁혀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탄 신도시 10개동 주요 지역의 84타입 아파트에 21년부터 23년까지 모든 실거래를 분석해보면 고점이었던 21년에 비해 22년 말에 거래량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 1년간 612건이 거래된 것에 비하면 23년 최근 6월 25일까지 신고된 거래가 1122건으로 거래량은 회복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같은 지역에서 21년부터 23년까지 99 타입의 실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거래가 이어진 99 타입 아파트의 실거래가 평균은 21년에 평균 8억 674만원에서 22년 7억 4219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3년 6월 25일까지 신고된 실거래 가격 평균은 7억 7216만원으로 다소 상승하였지만 아직까지 다른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올해까지는 시장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 편한 세상 동탄파크 아너스 99 타입의 평균 분양 가격이 6억 229만원, 평당 1599만원으로 높은 대출이자와 세금,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투자 수익이 나오기 위해선 지금보다 시장이 좋았던 21년 말과 22년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실거래 지역이 대부분 신동보다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동탄 신도시의 중심 지역에 21년 말에서 22년에 부동산 시장 정도가 되어야 투자 수익이 생길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먼저 살펴본 지역에서 동탄 신도시에서도 입지가 좋은 오산동이나 송동, 청계동보다는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목동, 산척동, 장지동의 실거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목동, 산척동, 장지동의 신주거 문화타운 인근 지역 9구 타입의 21년부터 23년까지 실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제된 거래와 직거래를 고려하면 21년에는 해제 거래를 제외하고 98건이 이루어졌고 22년에는 21건으로 급감하였습니다. 23년에는 6월 25일까지 신고된 거래가 해제 거래를 제외하고 54건으로 역시 거래량은 회복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9구 타입 평균 분양가격이 6억 229만원으로 장지동, 산척동, 목동의 신축 아파트의 23년 실거래가 평균인 5억 9,521만원보다 높고 최소 21년의 실거래가 평균이 7억 원대는 되어야 투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21년 말에서 22년에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고 동탄역 인근보다는 입지가 좋지는 않지만 인프라가 갖춰진 목동, 산척동, 장지동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동탄에 터전이 있는 실수요 장기자 거주자에게 추천을 하고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원하는 분들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15 타입 실거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동탄 파크 아너스 2회차의 115 타입 평균 분양가격은 6억 9,824만원으로 평당 평균 1,605만원입니다. 동탄 신도시 10개 동 주요 지역 113에서 120제곱미터의 실거래를 살펴보면 23년에 거래량이 회복되는 분위기를 보이지만 9구 타입보다는 거래량 증가가 크지 않습니다. 23년 실거래가 평균은 8억 8,007만원으로 분양가격인 6억 9,824만원보다는 높지만 신동보다는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입지가 더 좋은 지역의 시세까지 올라야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동탄 신도시 전체적으로 비교적 115 타입 이상의 중대형 평형이 많지 않은 점은 수요 공급의 경쟁은 중소형 평형에 비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주거 문화타운에는 파크릭스나 다른 신축 아파트의 중대형 평형이 비교적 많아서 내부적으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종합적으로 이 편한 세상 동탄 파크 아너스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지는 않지만 불안한 입지와 인프라, 시장이 주는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감이 영향을 주는 24년 입주라는 점과 높아진 대출금리, 이자 등을 고려하면 투자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앞으로 동탄역 자체에 연결되는 광역교통 개통도 중요하지만 신주거 문화타운에서 역과의 대중교통 연결과 인프라, 학군 조성, 수요층의 유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매 제한은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거주 의무는 5년으로 이 부분은 현재 주택법 개정 사안으로 개정 이후에는 소급 적용되어서 거주 의무가 사라지지만 주택법 개정 사안이라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그럼 분양받을 때 필요한 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로 1차 1,000만원과 계약 후 한 달 이내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계약금 납부할 때는 담보물 자체가 없어서 담보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차용으로 잔압해야 합니다. 동탄 파크 아너스 2회차는 특이한 게 중도금이 전체 분양가격의 10%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수천만 원의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1회차인 10%는 잔압해야 합니다. 잔금 납부 때 후치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이 진행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는 LTV 80%, 대출한도 6억 원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특례보금자리로는 아직까지는 23년 1년간 한시적 운영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24년 말에 잔금을 납입할 때 특례보금자리론 제도가 연장해서 시행하지 않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 인상이 둔화되는 분위기를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대출 금리와 분양대금의 짧은 납입 기간으로 자금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럼 대출 비율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9구 타입을 평균 분양가격인 6억 229만원으로 분양가격의 70% 한도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필요한 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은 계약할 때 분양대금의 10%로 2회차에 걸쳐서 6,023만원을 잔압해야 합니다.
중도금 때도 대출이 불과해서 10%인 6,023만원을 잔압해야 합니다. 잔금 때 분양가격의 70%를 대출받으면 취득세와 이자, 기타 등기비용을 포함하면 1억 9,168만원 플러스 알파 현금이 필요합니다. 알파에는 대출이자와 옵션, 확장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잔금 대출 비율에 따라 필요한 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DSR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앞에서 계산한 70에서 80%를 모두 대출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50%의 한도로 3억 114만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3억 1214만원이 필요합니다. 40% 대출 때는 3억 7237만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세대 구성원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출 원리금 232만원을 고려했을 때 99 타입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현금 2억 5천만원에서 4억 1천만원에 세후소득 월 400만원 이상은 필요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115 타입을 잔금 대출 70%의 한도로 대출을 받는다면 2억 2696만원 플러스 알파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대출 비율에 따라 필요한 현금을 계산해보면 50% 대출 때는 3억 6,660만원, 40% 대출 때는 4억 3,643만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현금과 자산은 그냥 기준치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115 타입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최소 2억 8천만원에서 4억 7천만원의 현금이 필요하고 세후소득 월 43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잔금 대출 받을 때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개인 신용, 수수료, 옵션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나온 대출 한도에 따른 금액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대출 비율보다 여유로운 자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약 일정은 6월 26일 특별공급, 6월 27일 1순위 청약이 청약홈에서 진행됩니다. 동탄 2신도시의 청약 자격은 먼저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중복해서 청약할 수 없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한 99, 115 타입으로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만 모집합니다. 화성시 22년 6월 15일부터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지역 우선이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 해제로 화성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1년 이상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예치금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을 잘 확인해 보시고 청약을 준비해 주세요. 모두 부동산 부자 되세요. 아무나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부동산 캡틴.